안녕하세요. UFC 리뷰 파이트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승주입니다. 제 앞에는 김두한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UFC 파이트 나이트 특히 메인 경기가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도 많이 보였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 바로 말론 베라 대 코리 샌드하겐 경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혼돈의 싸움이라고 불렸던 벤터급 싸움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그 UFC 내에서 가장 좀 실력적으로 빡빡한 체급이라고 평가받는 체급이 이 벤턴급이죠. 그렇죠. 그런 벤턴급에서 탑랭커들의 경기인 만큼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기대에 걸맞는 멋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말론 베라가 랭킹으로는 위에 있는데요. 오늘 탑독이 코리 샌드하겐이었거든요. 오늘 코리 샌드하겐이 그 이유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사실 코리 샌드하겐이 보면은 타격가잖아요. 오늘은 뭔가 택다운을 진짜 많이 시도했고 성공도 잘했습니다. 샌드헤이건 하면은 이제 많은 팬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특유의 그 소금쟁이 스텝을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타격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경기도 그런 타격과 성향이 짙은 선수들의 경기인 만큼 어떤 타격전이 펼쳐질까 기대를 많이 하셨을 수가 있는데 샌드헤이건이 그간 모습과는 약간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네. 이유는 바로 말론 베라도 타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말론 베라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난 테이크다운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 테이크다운 장면이 중요한데 이 테이크다운 전에 그 샌드헤이건 타격을 또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타격 연타, 특히나 어퍼컷이 그 한 4-5차례 들어가는 콤비네이션 중에서 어퍼컷만 2차례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선수도 가드가 올라가는데 말론 베라처럼 하이가드를 선호하고 애용하는 선수는 중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 진행되는 테이크다운과 연계돼서 보시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말론 베라가 가드, 그러니까 이게 샌드하겐 타격을 그전에 허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크다운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빨리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복부가 비게 되고 이게 단순히 뭐 테이크다운을 들어가기 편할 뿐만 아니라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은 높아지고 여기서 이제 샌드하겐의 테이크다운이 손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코리 샌드하겐이 전략을 잘 가지고 나왔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거기다가 또 코리 샌드하겐을 보면은 항상 발전적이고 업그레이드되는 선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공격 패턴조차도 단조로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채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코리 샌드하겐의 공격을 보다 보니까 단조롭다는 말이 아니고 다채롭다는 말을 바로 해야 될 만큼 5개, 6개? 그 정도 7개 정도 됐을까요? 그 패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샌드헤이건이 안 그래도 이게 타격 연타가 좋은 선수인데 거기에 뭐 테이크다운까지 섞어주니까 말론 베라 입장에서 진짜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임팩트 있는 공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말론 베라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말론 베라가 그 슬로우 스타터, 이 가드를 통해서 방어를 굳건히 하고 상대방의 패턴을 읽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상대로 여러 방향, 다방면에서 공격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샌드헤이건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린 그래플링 활용도를 높이고 또 그래플링에서 재미를 보면서 전방위적으로 말론 베라보다 더 나은 능력치를 선보였던 오늘 샌드헤이건의 퍼포먼스입니다. 타격도 패턴이 다채로웠는데 거기다가 또 그래플링도 적극 활용을 하고 뭐 스탠딩에서도 그라운드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던 말론 베라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에는 이 말론 베라가 4연승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임팩트 있는 타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경기 분석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보시더라도 샌드헤이건이 테이크다운을 3번이나 성공하고 컨트롤 타임을 7분이나 넘게 가져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샌드헤이건의 뭐 타격도 좋았지만은 그간 많이 보여주지 않았던 그래플링이 오늘 승리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죠. 와, 이렇다면은 말론 베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택다운이 좀 제대로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샌드헤이건이 물론 직전 경기인 송야동 중에서 그래플링 활용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정도로 이게 비중이 높게 활용한 경기는 그간 있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허를 찔린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사실 저는 1, 2라운드에 너무 좀 당하는 모습이 보이기에 말론 베라가 또 역전 KO승을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좀 뒤에 좀 잘하려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하고 좀 3라운드에서는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는 모습도 분명히 보였어요. 그러니까 말론 베라가 최근 연승하는 그 경기들 그 흐름이 다 비슷하죠. 경기 초반에는 상대방한테 주도권을 내주다가 이후에 본인이 기세를 잡으면서 경기를 잠식하고 또 KO까지 만들어낸 게 말론 베라의 전형적인 승리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3라운드부터 강도를 높이긴 높였어요. 압박의 강도를. 그렇죠. 그런데 그전 경기들과 다른 점이라 함은 샌드에이건의 공격 패턴을 읽지를 못한 상황에서 이제 압박을 시도하니까 잘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압박을 하면 내가 이제 뒤에는 내가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흔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자막으로 나가다시피 결국에는 뭐 압박의 강도를 높이더라도 공격 패턴을 읽고 거기에 맞는 본인이 적재 종수의 공격이 들어가야지 압박의 강도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 점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샌드에이건한테 계속해서 흐름이 끊기는 장면들이 연속해서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론 베라 확실히 임팩트 있는 공격을 제대로 못한 게 이번에 패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타격 분석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체 타격, 유효 타격 거의 2배, 3배 이상으로 코리 샌드에이건이 높네요. 네, 이게 뭐 그래플링 영역뿐만 아니라 타격 수치에서도 샌드에이건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심판 판정이 스플릿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샌드에이건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었던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5라운드 코리 샌드에이건이 판정승을 가져가면서 오늘 기분 좋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경기력이 정말 상승했거든요. 이제 벤터급 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메랍 드바리시빌리가 패티란한테 승리를 거뒀잖아요. 네. 이러면은 이제 타이틀 도전권을 이제 받게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스털링 때문에 팀 동료가 있기 때문에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샌드에이건이 충분히 다음 타이틀 도전자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스털링과 세우드의 그 벤터급 타이틀전이 5월에 지금 확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얼추 잘 맞아 떨어지는 현재 상황이죠. 말론 베라는 상대적으로 또 잘 나가던 와중에 좀 암초를 만난 느낌일 겁니다. 말론 베라 이후 행보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론 베라 입장에서는 경기의 패턴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이후에 본인이 뭐 타이틀 도전권까지 받기 위해서는 좀 필요해 보였던 오늘 경기 결과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를 보니까 벤텀급의 상위권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경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급입니다. 치디 은조쿠하니 대 알버트 두라이프인데 타격과 좀 그라운드의 싸움일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뭔가 좀 체력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애매해졌어요. 전형적인 타격과 그래플러들 간의 경기였는데 1라운드까지는 그런 뭐 예상에 걸맞는 경기였는데 그쵸? 2, 3라운드부터는 이게 뭔가 눈치 싸움? 네, 뭐죠?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 어땠을지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그 패배 때문에 본인이 역시 편하지 않는 표정으로 경기에 입장. 오늘 알버트 듀라이프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그 최근에 그 버클리전 패배 자체가 되게 진짜 좀 더 가슴이 아팠던 게 이 두라이프가 경기를 앞두고 상당히 좀 입을 많이 놀렸거든요. 바로 치디 은조쿠하니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두라이프가 상당한 수준의 그래플러라면 이쪽은 엄청난 화력의 타격가인데 여기도 지난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죠. 자, 양 선수를 지금부터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치디 은조쿠하니와 알버트 듀라이프입니다. 22승 8패와 15승 4패의 두 명의 선수고요. 34살 동갑입니다. 신장과 리치가 이 체급을 벗어나는 치디 은조쿠하니가 되겠습니다. 은조쿠하니가 뒤쪽으로 갑니다. 펀치 기습 라이트 빨랐습니다. 두라이프. 가드를 올린 채 역도로 한번 슬쩍 보고 있는 은조쿠하니. 네. 사실 그 듀라이프를 응원했었던 예전부터 응원했었던 팬 중에 하나의 내용 중에 저도 있었거든요. 잘할 줄 알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한번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갑니다. 듀라이프. 근데 지금 좋았어요. 다리 뽑아서 반대쪽 다리 걸어서 넘어뜨렸고 왼쪽 다리 오른팔 다 잡혔어요. 네. 저렇게 되면 하빈 누르마고메도프의 그 다게산 수각 컨트롤이 일단 완성이 된 거죠. 자, 천천히 상대편을 쭉 밀어내고 있습니다. 옆을 점령합니다. 잡혔습니다. 자, 번들 꽂고 있을 때 듀라이프. 어디선가 하빈이 보면서 웃고 있겠는데요. 이거 제대로 가고 있구나. 자, 한면쪽 파우딩. 자, 밀어내는데 쉽지 않습니다. 다게산 수각 컨트롤 제대로 걸렸습니다. 지금 몸 일으키는데 일으키려는 반대 방향으로 찌그러뜨리고 있는 듀라이프. 미들급에서에도 압도적인 체격을 보여주는 은조쿠하니인데 예. 프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용이 없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듀라이프가. 불안합니다만 자 듀라이프가 쉽게 보내지지 않고 더블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립 잡고 있나요? 자 지금 듀라이프 다시 한번 싸잡아서 테이크다운 계속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끌고 갑니다.
좋았습니다. 끌었다가 톡 밀면서 테이크다운 좋았습니다. 자, 결국 그 안쪽으로 들어갔던 듀라이프. 네. 은조커는 다시 가둬둔 채 자신의 타격 집어넣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라운드 상황에서의 장면은 타격 못한 페일러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타격을 초반에 잘 출발했었던 은조커이라 할지라도 듀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이 그라운드 스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2라운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유 있게 천천히 하거든요. 네, 도발을 맞습니다. 뛰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화면에 원투 좋았습니다. 드라이프. 듀라이프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단으로 내려갔다가 자, 여기서 또 많이 섞어주면 은조쿠아니의 저 위험한 공격들이 나올 수 있기에 살짝 또 빠져줬던 드라이프입니다. 약간의 소강 상태를 만나고 있는 두 명의 선수인데요. 안 되졌습니다. 자, 은조쿠아니의 이제까지 경기 통틀어 베스트 펀치가 나왔습니다. 자, 또 주고받고 있는 양 선수의 펀치인데 네. 이 라운드는 드라이프가 레슬링 부분은 조금 쉬어가네요. 예. 그런데 반대편에는 은조커니도 좋은 타격을 하나 넣었는데 자,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아니, 드라이프. 신체 동작만은 대단한데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또 날려줍니다. 은조쿠아니. 자, 드래프 오프닝 타격. 그리고 이것도 허용합니다. 자, 카드 올려주면 천천히 쫓아갑니다. 드라이프. 자, 붙어보는데 킥으로 응수했고요. 이거 중요하죠. 네, 과연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지. 네, 지금까지는 못 빌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나옵니다. 자, 받아치는 거 좋았습니다. 은조쿠아니. 웃으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드라이프. 카운터 은조쿠아니 좋았죠. 지금 관중의 웅성거림은 반응보다는 잡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통 저는 잡담 웅성거림 다음에는 네, 야유가 보통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추격하는 은조쿠아니 펀치 좋았고요. 못 보이는데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자, 쫓아갑니다. 자, 교차하듯이 타격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 라운드 이 킥과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29-28, Edgeguadi. Saudi Model scores the contest, 29-28, Duraev. 스플릿입니다. And Berkeley Atlas scores the contest, 29-28, for the winner by split decision, Albert Duraev. 스플릿 시즌으로 알고 듀라이프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분위기. 네, 이렇게 1라운드 택다운이 인상 깊었던 듀라이프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3라운드 판정승이었는데요. 듀라이프가 보급형 합입이다라고 불릴 만큼 좀 매니아들에게는 잘 알려진 선수고 그만큼 좀 그라운드 실력을 입증받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1라운드 때부터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드라이프가 UFC 입성 전부터 컨텐더 시리즈에 진출한 소식만으로도 매니아들은 기대를 많이 모았던 파이터입니다. 그렇죠. 그 기대에 걸맞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는데 1라운드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드라이프 모습이 살짝 나왔었거든요. 네, 택다운 모습도 굉장히 은조쿠아니를 확 잘 넘겨서 뭔가 좀 가슴이 뻥 뚫린달까요? 그런 모습까지 좀 느껴졌었어요. 바로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뭐 테이크다운, 1차 테이크다운이 실패하더라도 2, 3차 이어가면서 기술적으로 넘기는 게 드라이프한테 그간 기대했던 팬들의 모습이죠. 네. 이 파운딩, 하빕 누르마고메드 프로 대표되는 수갑, 약간 손목 컨트롤을 통한 파운딩도 굉장히 좋았던 1라운드였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1라운드에서 은조쿠아니를 고전해낼 만큼 좀 끈적했던 그래플링을 제대로 보여준 듀라이프인데요. 직전 경기가 체력 때문에 좀 힘들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떨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직전 경기가 약간 드라이프한테 트라우마로 작용을 했던 오늘 경기였어요. 버클리전이었죠. 네, 버클리아의 경기에서 계속된 테이크다운 실패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기서 타격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라운드 때 약간 체력 소모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2, 3라운드부터 본인의 떨어진 체력을 의식하면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약간 팬들이 원하지 못한 루즈한 경기가 펼쳐졌던 드라이프와 은주쿠아니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좀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사실 이 경기를 기대하셨던 분들 아쉬울 것 같아요.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도 인터뷰도 좀 흐지부지 된 느낌이 있었고 현장 분위기도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조금 들리더라고요. 네, 이게 마이클 비스핑이 그 드라이프가 좀 더 한마디만 더 하자고 애원을 했는데도 네. 그 마이크를 뺏는 모습이 또 인상적이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의 경기 또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기를 팬들이 기대할 것 같은데 한번 이 두 선수의 화끈한 경기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이트 랜드웨이 대 오스틴 링고의 경기입니다. 자, 부상 이후 복귀 첫 경기인 링고고요. 두 경기 연속 인상 깊은 승리를 보여주었던 랜드웨이인데 이 경기 과연 어떻게 됐을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선수가 준비한 경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6승 4패와 9승 1패의 두 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34살과 28살이고요. 신장은 링고, 리치는 랜드웨어가 앞섭니다. 뿌린 듯한 링고에 달려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 훅 좋았습니다. 링고, 손 깔아주고, 링고! 뒤로 하지만 숄더를 활용해주고 있는 랜드웨어. 정확하게 펀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아메산 돌려 손전해줘요. 랜드웨어도 받아 때리는 거 좋았죠. 좋습니다. 벙커 카운터. 그리고 오른손 교환. 받아 때리는 거 랜드웨어 리듬 좋습니다. 그리고 돌다가 밀고 들어가는 거 콤비네이션 조금 더. 네, 자 밀고 가봅니다. 랜드웨어가 다시 밀어봅니다. 근접 받아 때리는 거 좋고요. 랜드웨어 상체 움직여 그리고 아래쪽 다리 쪽 건드려주는 거 좋습니다. 아래쪽 이번에 노려보는군요. 네, 반영이요 링고. 자 이번에 바디 단면으로 올라가는 펀치 링고 좋았습니다. 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스쳐버리는 링고. 추격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데미지가 있습니다. 네, 데미지가 있습니다. 흔들리죠. 데미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이킥으로 계속 추격하는데요. 가면 펀치 다 잡아서 그리고 이거를 끌고 가나요? 갑니다. 좋았습니다. 코너에서 주문했었던 바디랑 그리고 왼손이 이미 뒤로 넘어가 있죠. 자 하지만 일어나죠. 마스미스 빠졌고요. 리얼의 초크 들어갔습니다. 깊게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갔죠. 다시 한번 경기를 끝내는 나이스 레벨. 타격을 확실히 또 활용해서 데미지 준 다음에 결국은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피니시. 이게 엄청 컸거든요. 이걸 힘들다가 쭉 쳐서 테이크다운 성공. 초크 최대한 방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At 4 minutes, 11 seconds of round number 2. Declaring the winner by submission due to a rear naked choke, Nate the Train Landwehr! 2라운드 리얼의 초크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이트 랜드웨어가 승리를 따냅니다. 네, 랜드는 이렇게 3연승을 이어가고요. 오늘 메인 카드 결과 어떻게 됐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기 페더급입니다. 다니엘 피네다 선수가 1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경기 미들급에서는 드라이프 선수가 3라운드 판정승, 3경기 여성 플라이급에서는 바버가 3라운드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 자, 4경기 페더급 랜드웨어가 방금 좀 보셨죠? 2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갔고 5경기 벤턴급에서는 홀리홈 선수가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메인 이벤트 벤턴급 경기에서는 코리 샌드헤이건이 5라운드 판정승을 가져갔네요. 네, 이제 다음 경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UFC 287입니다. 이게 4월의 첫 경기거든요. 이 첫 경기, 그 문을 여는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선수가 만나게 될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페레이라 그리고 또 아데사니아가 만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4차전이 또 성사가 되는데 지난 3번의 싸움에서는 페레이라가 이겼잖아요. 네, 이번은 좀 다를까요? 경기가 이제 MMA에서 펼쳐지는 2차전이죠. 그러니까 입식 경기에서도 아데사냐가 패배를 했었는데 이제 MMA 무대에서도 패배를 했고요. 네. 이번에 패배를 하게 되면은 정말
이게 인간 상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를 또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네요. 상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번즈와 마스비달의 경기도 함께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UFC 파이트 나이트 오늘도 명승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메인 이벤트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샌드레이건의 또 전략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여러분 다시 보기 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